안녕하세요. 장석근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뭘까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좋아하시죠?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던 그런 추억이 있는 음식인데요. 아이고,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추억의 주인공인 고구마를 아무 때나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고구마를 잘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딱 자르면 하얀 즙이 나오지요. 이게 뭘까요? 바로 야라핀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고구마뿐만 아니라 감자에도 들어있지요.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야라핀산은 위를 보호하고 대변을 잘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먹으면 좋을지 이해가 금방 되시지요? 또한 녹황색 채소이니까 항산화 물질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가 많을까요?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비타민 C와 마찬가지로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요. 세포의 변성을 방지하는 효과가 클 뿐더러 그 중에 폐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은 짙은 오렌지색 채소나 고구마를 자주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구마는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감자보다 무려 2배가 더 많아서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역할은 산화작용을 늦추는 일입니다. 고구마는 강글리오시드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일본의 한 대학에서 사람의 자궁 경부암 세포와 지의 피부암 세포를 배양해서 고구마를 짠 즙에 넣고 세포의 관찰을 좀 해봤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암세포 증식이 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로 환원되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항암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드리아마이신보다 고구마즙에 있는 강글리오시드가 더 강력한 항암작용을 한다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밖에도 페놀 성분도 많은데요. 이 페놀은 고구마 말고도 채소와 과일, 또 향신료 등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차의 카테킨, 참깨의 세사미놀, 이런 성분들은 모두 암을 억제한다라고 이미 효과가 인정되어 있는 그런 성분들이죠. 그러니까 많이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과유불급입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 배출에 도움은 주겠지만 신장에는 오히려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장의 기운이 약한 체질은 과식을 하면 안 좋습니다. 특히 공복에 먹게 되면 고구마에 있는 악유질과 타닌 성분이 유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위산이 많이 분비되니까 속이 쓰리겠지요? 더 나쁜 건 유병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산이 식도로 넘어와서 역류성 식도암도 유발할 수 있게 하는 만큼 과식은 절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평소에 혈압이 높은 사람, 그리고 혹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이야기는 더 심각해지는데요. 고구마를 약 40분 이상 구우면 GI 수치가 껑충 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구마를 먹고 혈당을 재보면요, 170쯤은 아주 가볍게 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는 고구마 자체가 열량이 높은 그런 음식이기도 합니다. 100g당 무려 한 130칼로리 정도인데요. 이런 고구마를 높은 온도에 갑자기 굽게 되면은 고구마 속에 있는 베타 아밀라제가 녹말을 메가당으로 바꾸는 작용이 커지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고구마의 GI 지수가 낮다는 그런 잘못된 정보만 믿고 지나치게 먹었다가 식후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는 바람에 문제를 겪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제일 먹기 좋은 방법은 뭘까요? 고구마는 하루 반 개 이상 먹으면 대장암과 폐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 항암 성분들이 고구마의 어느 부위에 많은지 아세요?
껍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답입니다. 어디에서 껍질 좋다는 이야기는 좀 들었지만 흙이 좀 묻어서 수세미로 빡빡 씻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게 껍질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모두 같이 없어질까요? 바로 칼슘과 철분 그리고 마그네슘이 배수구로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려 30에서 50%나 말입니다. 껍질의 보라색 주성분은 눈에 좋다라고 하는 안토시아닌과 칼슘이나 비타민 C 이런 미네랄 등이 많은데요. 이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껍질째 먹는 습관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리법을 하나 좀 알려드리면요. 찌거나 삶는 것보다 굽는 것이 더 단맛이 많이 나는데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웬만큼 열이 가하더라도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군 고구마는 한 70%, 찐 고구마는 한 60% 정도 유지하기 때문에 튀김으로도 먹지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조림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또 뭐 있죠? 마탕. 마탕도 있네요. 아이고 먹고 싶습니다. 고구마는 뿌리 음식으로서 폐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태음인에게 아주 좋은 불로초라고 할 수가 있지만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혈압이 높은 태음인은 그 양과 레시피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고구마는 철분이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이 철분을 잘 흡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타민 C가 많은 과일을 먹으면 되겠죠. 뭐가 좋을까요? 동치미?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저는 비타민 C의 지존이라고 불리는 레몬을 추천합니다. 꼭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질별 요리법을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저는 연근을 추천합니다. 태음인에게 좋은 연근과 고구마를 넣은 연근 고구마 영양밥을 한번 해보십시오. 면역이 떨어진 태음인의 기력을 확실하게 불어넣어 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소음인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고구마 반죽에 치즈를 넣고 카스테라 가루를 묻혀서 오븐에 한번 구워보세요. 그래서 고구마 치즈 경단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상상만 해도 침이 고입니다. 자, 그러면 소양이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소양이는 잘 썰은 고구마에 베이컨을 둘둘 말아보세요. 그래서 고구마 베이컨 말이로 먹는다면 영양 간식은 물론이고요. 술안주로도 좋고요. 음양화평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구마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언제 어디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같은 고구마를 먹어도 영양 성분은 물론이고 기분도 다르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앞으로 고구마를 체질별로 또는 그렇게 상황에 맞게 많이 드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을 주변에 많은 분에게 알려서 다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를 누르시면 다음 영상도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석근이었습니다.